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봄 꽃게철을 맞아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 국방한계선 NLL 밑으로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추적을 피해 달아납니다.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는 건 기본. 배에 올라타자 조타실을 잠그고 저항해 전기톱으로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긴 막대기에 흉기를 달고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건 물론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이중그물을 사용하는 등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봄 꽃게철을 맞아 최근 서해상에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급증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서해 NLL 인근 조업 금지 구역에 출몰하는 불법 외국 어선은 하루 평균 100척을 넘어섰습니다.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일주일간 대대적인 중국 어선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서해 5도를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불법 외국 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 전단을 운영합니다. 해양경찰 함정 14척과 항공기 3대, 군함 12척 등이 2개 전단으로 나눠 24시간 우리 수역을 지킵니다.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우리 어민과 바다 가족의 생업을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선박 몰수와 담보금 최고액 부과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6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제42대 회장에 이면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선출하며 신임 회장을 필두로 강경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며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중재자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이 이탈함으로써 생겨진 의료 공백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이내 진료 축소에 돌입한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만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작 전공의들은 병원 밖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6주째에 접어들며 정부와 전공의들의 협상 여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면 백지화나 지금 완전 원점 재논의가 최소한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협상에 앉게 되는 조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기본적인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파면. 의협이 강경투쟁에 돌입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 구성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을 밝힌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한 해법은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비대위 개편을 논의하고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이면택 당선인과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10) 총선을 보름 앞두고 전 세계 공관 지역에서 일제히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14만 명 정도로 예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중국에서도 10개 공관에서 1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평상시 고요한 주중 한국대사관에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립니다. 3355 투표장을 찾은 교민들. 제일 먼저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올해 4학년인 유학생들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마지막 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또 청춘 그리고 미래를 또 밝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의 한 표가 또 큰 힘이 되기를,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10 총선을 보름 앞두고 전 세계 공관 지역에서 일제히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 마련된 투표소는 베이징을 비롯해 10곳, 투표 신청자는 17,000여 명으로 상하이는 6,600여 명, 베이징에서는 2,580여 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실제 유권자는 15,000여 명이지만 80% 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교민 숫자가 줄면서 투표 참여자도 절반 넘게 감소했는데 한중 관계 정상화를 소망하며 네이멍구에서 600km 넘게 달려온 교민도 있습니다. 제가 3시간 넘게 고속철 타고 온 이유도 하루빨리 한국이 좀 이전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는 전체 유권자는 14만 8천여 명.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지도부는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는 115개 나라 200여 개 투표소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고 개표는 본선거 종료 후 함께 이뤄집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여야는 각각 심판론을 꺼내들며 한 표도 물러설 수 없는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봄비가 전국을 적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대 양당은 총선 최대 표심이 걸린 수도권에서 표심 쟁탈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 라면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당의 이재명, 조국 심판론에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시겠죠? 4월 10일은 무슨 날? 4월 10일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번에도 위성 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슬아슬한 선거 운동도 펼칩니다.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 국민의 미래와 함께 국민을 찍어달란 쌍둥이 전략에 나섰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의 표를 몰아달라는 몰빵 캠페인을 펼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지만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 투표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까지 일주일 남은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그간의 공정성 논란을 씻기 위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CCTV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대선 사전 투표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선관위 인력도 늘립니다. 개표 시 투표 용지를 손으로 검표하는 수검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부활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 역시 열띤 선거전을 벌이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며 출항의 백고동을 올렸고,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 의원 화력 지원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새로운 미래는 캐스팅보토 대전 대덕구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으며, 개혁신당은 경기 남양주와 구리 등 수도권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중도, 수도권, 청년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등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정권 심판과 함께 거대 양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기구가 15년 만에 폐지됩니다.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면죄부만 주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탈취와 이를 통한 핵 개발, 제재의 감시망을 피해버린 숱한 밀수와 밀반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가해진 각종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천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활동이 중단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저승사자나 다름없던 누넷 가시가 제거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Why would any council member break the otherwise 14 years of unanimous adoption? This is not the behavior of a responsible member state, let alone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제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убеждены, что в Совете давно назрел мысл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по актуализации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하지만 그동안 부인해온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을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와 증거 사진을 통해 공개하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Pursuing an increasingly dangerous and aggressive nuclear policy, in particular targeting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유엔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은 무모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활동이 종료됩니다. 알턴이를 뽑게 된 북한은 웃고 있고 대북제재는 난파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